합격 해커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시험 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금쯤이면 채점도 하셨고 여기저기 입력도 해보셨을 것 같고요. 일단은 아까 라이브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남경은 한 85, 여경 한 90 정도 되면은 붙는 시험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총평을 하려고 했는데 총평 다른 선생님 했던 총평을 뭐 다를 게 없어요. 뭐 이번 2차 격차 시험 무난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범위에서 균형 있게 출제되었습니다. 이게 다른 학원 선생님이 썼던 거 총평 읽어주는 거거든요. 형법 총론 12문제, 형법 강론 14문제, 수사증거 12문제, 총론 사례 1문제, 종합 사례 1문제입니다. 문제 유형과 관련해서는 순수 이론 문제, 위전책 하나, 개수 문제 3개, 사례 문제 2개가 출제되었습니다. 어려운 이론이나 사례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지만 최신 판례의 비중이 높았고 지문이 길어서 체감 난이도는 높을 수 있지만 지문의 내용들은 평이했습니다. 결론은 학설 쉬운 거 다 내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에서 낸다고요? 최신 판례를 몇 년 동안 5개년 최신 판례를 빨리빨리 봐두셔야지 된다라고 했죠.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뭐 또 보시면 형법 총론의 경우 3번 차고 문제, 5번 제가 총론 넣은 게 아니고요. 다른 선생님 거 읽어온 거예요. 제 생각과 비슷해서 써온 거예요. 5번 위법성 문제, 7번 책임 문제, 기본적인 조문을 묻는 지문이 섞여 있었다. 그동안 모의고사를 통하여 많이 다루었던 지문들이었으며 8번 위전책 학술 문제는 기본적인 이론의 개념만 안다면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개 쉬웠다는 얘기죠. 수사 증거도 대부분 지문 내용들이 우리가 이미 학습한 내용들이어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등등등등. 자, 이번 시험은 최신 판례를 충분히 공부한 수험생들에게는 쉬웠죠. 최수업 들은 학생들은 쉬웠죠. 그렇지 않은 수험생들에게 어려웠다고 보여집니다. 최신 판례를 일주일 전, 뭐 2주 전 준비한 학생들은 개박살 났을 거예요. 최신 판례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 뭐 그런 거예요. 최신 판례 열심히 공부했으면 붙었다. 나는 열심히 가르쳤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자, 최신 판례 여러분 어려웠을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2번, 자, 제가 PPT까지는 오늘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했고요. 자, 말씀드리면 2번. 형법의 시간적 적용 범위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기서는 뭐 다 찍으니까 뭐 그런 것 다 치시고 4번도 제가 모의고사로 냈죠. 이것도 예전에 게시모에서 내고 계속 낸 거죠. 4번에 법령이 개정 내지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한 효력을 상실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뭐 임시법이라고 하는 건데 뭐 꼭 그렇게 부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유효기간 경과했다. 이때는 1조 1항 적용사안이다. 1조 2항 적용사안이다. 1조 1항 적용사안이다. 2항 쓰면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 이건 뭐 몇 번 제 모의고사에서도 냈던 거고 이거고 또 풀다 보면 또 3번 4번 쉬웠고 4번 조금 뭐 어려운 괴롭힌 거 하나 있었는데 뭐 그 별것도 아니었고 5번 6번 저 6번에서 이번에 저는 아까도 라이브에서 말씀드렸지만 6번에 여러분이 만약에 6번 문제를 아마 기억 디귿 찾아놓고 리을을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6번 문제. 자, 여러분이 어려웠을 게 과연 어느 부분에서 어려웠는지 뭐를 준비 못해서 어려웠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정당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기억 뭐 수지침 판례 아시죠?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5. 니은. 자, 노동조합에서 서면 신고 의무 이거 많이 했죠. 이거 경감부가 한번 나왔던 거죠. 이것도 제 기출문제집 있죠. 찬반 투표를 거치지 않으면 적법성이 부정되지만 이거 아니 경감 문제구나. 서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죠. 니은 X고. 자, 디귿 지문. A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승인 없이 동대표 관리소정을 게시한 입주자 대표의 소지 공고문을 뜯어냈다. 공고문을 송기한 조치가 그에 선행하는 위법한 공고문 작성 및 게시에 따른 위법 상태를 구체적 실현 임박한 상태에서 찢어냈다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다. 이것도 21년도 판례고. 자, 리을 지문이 저는 여기서는 킬러였다고 생각해요. 리을 지문 최신 판례 이게 미간행위거든요.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에 따라서 답을 찾는 거고 이게 언제 거에서 출제가 됐냐면 23년도 법원지 9급에서 추가로 돼서 제가 요것도 봐라. 저번에 23도 1차에는 제가 이거는 미간행에서 안 넣었는데 이번에 23도 2차 하면서 학생들한테 요거 봐야 된다. 법원지 최신 기출 나왔기 때문에 추가 판례로 보라 해서 넣어놓은 게 요게 출제가 됐죠. 22년도 1월 14일 판례. 가폭법에서 임시보호 명령을 위반했습니다. 자, 피해자 A가 주거지에서 접근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 여자친구가 알았어 봐 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양해나 승낙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사회상규 위배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사회상규 위배된다라는 취지죠. 그래서 요 판례 꼭 체크하라고 했죠. 그래서 옳은 질문은 기억 디귿 정답 2번이고 4번 쓴 사람들은 최신 판례 안 본 거예요. 최신 판례 안 한 거고 다른 학원에서 대비 안 해준 거예요. 만약에 제 수업 안 들어서 틀렸으면 다른 학원 대비 안 해준 겁니다. 전 대비해 줬습니다. 7번 8번 위전착도 뭐 개시였고
쭉 넘어가서 10번, 11 일단 설명 다 드릴 거예요. 11번, 12번 사례가 좋았어요. 자, 공범의 종속성, 정범의 우월성 때문에 정범이 실행에 착수를 해야지 사기 방조가 될 수 있다라는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인데 사례형으로 냈으니까 학생들이 좀 어려웠을 거라 예상되고. 자, 13번 틀린 사람 또 이제 반성해야 돼요. 13번 틀린 거. 13번도 진짜 너무 잘난 척해서 미안한데 갓대환입니다. 제가 최신판례 개수형으로 이거는 아예 디귿 지문하고 리을 지문은 제가 문제로 만들어가지고 개수형 찾기 문제까지 해서 순서대로까지 제 거 보고 베낀 것처럼 냈습니다. 저는 제 거 베꼈다고 생각하는데 출제자가 진짜로 생각합니다. 기억은 강도 범위 경찰 때리면 강도와 공지방해 실경이니까 X고 니은의 그 강도사는 현건막지사 상경이죠. 이건 뭐 늘상 하는 거고 저는 디귿하고 리을을 같이 문제를 넣어서 개수를 제가 순서대로 기억니은 디귿인가 냈던 거로 기억나는데 자 디귿 지문에서는 이게 개수 문제죠. 범죄단체 구성 가입자하고 활동죄는 일제죠. 일제로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실경으로 본다 쓰면 틀리고요. 리을 지문이 이거 나왔죠. 최신 판례고 문제화도 했고 똑같이 박스로 개수형을 냈어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뭐 여러분 뭐 댓글 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봐야 되는데 자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범죄단체 소속 조직원이 그 범죄단체 공동 강요 등의 개별적 범행과 범죄단체 활동, 범죄단체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뭐 여자친구랑 뭐 여자에 대해서 합성사진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거 만들어달라고 했던 애들한테 반성문 써라 뭐 업무일지 작성해라라고 시킨 거예요. 자 이렇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것은 범죄단체 가입 활동하는 것과 별도의 자 공동 강요라는 범죄인데 둘 간의 재수관계를 상경으로 볼 거냐 실경으로 볼 거냐 뭐로 보겠다? 실경으로 보겠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최신 판례가 깔리는 시험은 기출문제집에서 벗어나는 건 다 채판에서 내기 때문에 진도별에서 채판 막판에 진도별 꽉 체크하고 가라고 하잖아요. 진도별 체크, 전범위 체크하고 가시면 끝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리을 여기 상경관계에 있다. OX, X. 그래서 이거를 한 개 쓰고 있어서 리을 지문 같은 거 틀리고 있으면 또 이게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X. 정답은 자 1번, 1번 빵개 이런 거 맞춰야 되는 거고 14, 15 쉬운 거고 15에 뭐 4번 지문도 그 전문의하고 전공의 최신 판례에서 대장 내시경 하는 경우 전문의에게 과실 책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이게 또 재판이죠. 뭐 이거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고 16번, 17번 뭐 쉬운 거고 17번도 뭐 할 얘기 있긴 있지만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려웠을 만한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8번 명예훼손죄 관한 설명이다. 18번 틀렸으면 또 이게 최신 판례 대비 안 하신 거예요. 18번에 보세요. 4번 자신의 인터넷 채널에다 A의 그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개 얼굴을 합성했다. 언어적 표현도 모욕죄가 될 수 있고 비언어적 표현도 모욕죄가 될 수 있냐 없냐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물어봤던 거죠. 전범이고 계속 쳤던 거죠. 비언어적인 수단도 모욕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썸네일 같은 경우에 개 사진을 가리는 것은 이 자체만으로 모욕이라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측면의 판례였죠.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영상의 전체적 내용 살펴볼 때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정도라면은 모욕이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답은 4번이죠. 그죠? 요건 이런 거 틀리면 조금 어렵습니다. 자 19번. 자 최신 판례 대비 안 한 학생들이 19번이 얼마나 어려울 건지 한번 보세요. 이게 21년도인가 22년도 판례죠. 이것도 뭐 1번도 했던 판례고 2번, 3번에서 아마 여러분이 힘들었을 거예요. 가장 적절한 것은 틀린 거 찾는 것보다 적절한 거 찾는 게 어려운데 19번 틀렸으면 또 최신 판례 공부 안 한 거예요. 미리미리 여러 번 대비 안 한 거예요. 왜냐? 기출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기출에 나오지 않은 것은 최신 판례 5개는 최신 판례에서 반복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떤 학생이 또 김대환 또 맨날 5개는 최신 판례 강조한다고 계속 떠드는데 결론 제 말이 맞죠. 다른 선생도 그러잖아요. 최신 판례 대비한 학생들은 쉬웠고 최신 판례 대비하지 않은 학생은 힘들었다. 18번, 19번 같은 거 놓쳤으면 18번은 뭐 최신 판례지만 19번은 이게 2000 그 키로그에다가 했던 건데 이게 21년도 판례인가 22년도 판례인가 하거든요. 22년도 3월 판례인데 보세요. 2번 형법 316조 2항의 소정의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죄의 객체인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의사가 표시되어야 되는데 아이디나 비번 같은 것도 될 수 있다. 특수매체 기록을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X. 근데 그 판례에서도 3번 뭐 키로그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키로그램 프로그램 통해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꺼낸 건데 전자기록 내용 탐지죄는 봉황 기타 비밀 탐지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사용해서 알아내는 것이다. 특수매체 기록을 알아냈다라고 하더라도 비밀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 기술적 수단을 통해서 알아낸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전자기록 등이 특수매체 기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보안 기타 비밀 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전자기록 내용 탐지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기수석 수상 통해서 비밀 장치된 것을 꺼내야 되는 건데 비밀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자기록 내용 탐지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은 3번. 이런 거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맞춰야 되는 거예요. 4번도 최신 판례죠. 그 도청장치 성취 목적으로 들어갔다, 동의하에 들어갔다, 주거 침입죄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뭐 쉬운 건데 옳은 지문 3번이고, 그러니까 18번의 4번 지문이나 19번의 3번 지문이 어렵고 시험장에 틀렸다면 본인이 최신 판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 또는 제 수업을 안 듣고 다른 수업 들어서 요거를 몰랐다 그러면 그 선생의 최신 판례 대비를 열심히 안 해줬다, 뭐 이런 거죠. 자, 20번의 리을 지문은 제가 찾아보니까 요거는 제가 강의를 안 했더라고요. 이건 따로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핑계 대면 뭐 어렵진 않아요. 상계권에서 충분히 다툴 이유가 있다. 반환 거부 사유가 충분한 다툴 사유가 있으면 횡령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예요. 그래서 요 리을 지문 하나 틀린 건데 제가 찾아보니까 요것만 지금 하나 안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22년 판례인데 개수형으로 나왔으면 어렵긴 하지만 맞출 수 있어야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는. 자, 21번은 쉬웠고 22번에 우리 보시면 어디 갔냐, 22번에 1번 지문도 최신 판례고, 그 다음에 2번도 저번에 심지어 나왔던 최신 판례고, 3번의 채권 양도 판례도 다 최신 판례죠. 그래서 저는 1, 2, 3번 중에 답 걸어줬으면 참 좋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번 지문에서 권리행사 방해죄는 자기소유물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자기소유물이 아닌 경우에는 권리행사 방해죄가 안 되고, 따라서 권리행사 방해 교사가 안 된다라는 거에서 X지문인데 답을 1번 줬으면 좋았을 거거든요. 1번 안 줘가지고 답을 너무 쉬운 거 줘서 속상해요. 4번은 컴사죠. 컴사. 사이버리아 PC방 사건 사익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자격죄 성립한다. 너무 쉬운 걸 줘서 뭐 그렇게 뭐 그렇고요. 또 23번 보세요. 23번에 2번 지문이 익숙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최신 판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최신 판례 공부에 제가 드린 거잖아요. 23번 문제 2번을 모르는 판례다. 1, 3, 4번 소거법으로 푼다라고 쳐도 뭐 나쁘진 않는데 23번에 틀렸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최신 판례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진짜로. 자, 이것도 했던 판례예요. 뭐냐? 작성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했다. 문서 행사의 상대방이 자격물 사실을 알았거나 작성자가 문서에 모용한 자격과 무관한 직인을 날인한다는 것을 등의 사정이 있었다. 이것도 뭘 인정할 수 있다? 행사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상대방이 알았다라고 하더라도 행사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판례. 자,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고, 그러니까 재판 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1번은 너무 촉탁등기는 공불기재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풀었던 거고, 3번 4번은 다 쉽죠. 그래서 문제를 푸시다가 본인이 형사법에서 어느 파트에서 약해가지고 틀렸는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최신 판례 5개는 최신 판례만 돌렸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23번에 2번이 새롭냐, 19번에 2, 3번이 새롭냐, 18번에 4번 지문이 새롭냐, 이런 거예요. 들어보고 이게 다 아는 판례구나 했으면 그냥 쑥쑥쑥 넘어갔을 것이고, 최신 판례를 미리미리 문제화시켜서 대비하지 않았으면 시험장 가서 힘들었겠죠. 자, 또 보시면 24번도 쉽고 25번도 쉽고 26번도 이건 최신 판례가 아니지만 1번 지문은 아시죠? 그 영화 그 요새 영화 그 범죄도시 1에서 나와서 외국에서 호구부 달고 와가지고 범죄도시 1에서 6명이잖아요. 중국 애들 쫓아냈더니 그 호구부 새로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거 뭐에 당한다?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한다. 그래서 위기공직방 성립한다. 그래서 옳은 지문 정답은 1번 뭐 쉬웠던 거, 너무 쉬웠던 거 나왔던 거고, 27번에 이런 거 개수 문제로 줘야지 제가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데 그냥 조합형으로 내서 너무 쉬웠고, 특히 미음 지문에서 국가적 법익에 대한 거,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도 있고, 요 속이는 방법 3가지 포인트에서 설명드렸죠. 그런 쟁점 나와서 형사법에서는 형사법 중에 형법은 저는 한 개도 틀려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솔직하게 내 수업하고 최신 판례 체크했으면 형사법 총론, 강론 단 한 개도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27번까지 쭉쭉쭉 해설 보면서 이렇게 매겨봤거든요. 매겨보면서 이제 저는 12시에 시험지 그 경찰청에 올린 거면서 보면서 야씨 진짜 속된 말로 저는 내가 냈다 생각하고 다른 선생들한테 전화해가지고 형사법 개적 중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얘기해서 뭐 경찰하고 어려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김재현 선생도 그리고 조현 선생 어렵다고 해서 괜찮아요. 내 애들 내가 형사법 아주 하드 캐리했어요. 그러니까 잘 나올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좀 잘 나올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근데 하여튼 근데 문제가 지나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경찰 수험가에서 한 30% 40% 시장을 점유하니까 내 수업을 들었던 학생하고 듣지 않았던 학생들과의 갭차를 제가 많이 벌려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늘 시험장 가서도 보고 제 책 판매도 보니까 제 수업을 듣는 학생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한 60% 이상을 듣는 거라고 보이니까 이게 다른 학원도 공이 인정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카페에 지금 벌써 글이 오늘 1200개 올라오더라고요. 거긴데 그 내에서도 합격자 불합격자가 많이 갈리는데 결국은 아마 합격생들이 합격 수기나 써주면서 좀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 수업을 들었는데도 떨어진 학생들 많거든요. 제 수업을 들었는데 붙는 학생들 많고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제가 중간중간에 하잖아요. 진도별하고 최신판례 5개는 최신판례를 빨리 돌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걸 문제화 시켜서 계속 반복하고 연습한 사람이지 이 붙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국 여러분이 어려워했던 지문이 다 어디 걸리냐고요. 다 채판에서 걸리잖아요. 최신 판례를. 이 다른 학원은 일주일 전 길어야 뭐 한 달 전에 준비하면 그 최신 판례 대비도 안 되고요. 이게 최신 판례도 뭐 23년도 최신 판례만 대비해서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한 3, 4년 전, 4, 5년 전 거까지는 기출에서 반복이 많이 돼가지고 기출문제지만 풀리면 반복이 되는데 최근에 2, 3년 전에 나왔던 최신 판례 21년도, 22년도, 23년도 판례 같은 경우는 문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출이나 진도별이나 계속 반복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쟁점이었다 생각하고요. 28번, 29번 지금 여러분이 어려웠을 거만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30번. 31번도 보세요. 31번은 그나마 시험범이라고 왜라고 보여도 수사상 증거보전하고 수사상 증인신문을 해드렸고요. 더군다나 수사상 증인신문에서 조문까지 외우라고 해서 했던 문제가 그거죠. 184조의 수사상 증거보전은 청구권자의 검사, 피해자, 피고인, 변호인이고 수사상 증인신문은 검사만 할 수 있는 건데 자 검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람등사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정도의 쟁점이었고요. 뭐 32도 쉬웠고 33번이 뭐 제 수업에 뭐 아마 1일째 단톡방 보고 애들이 고마웠다고 했던 것도 그렇고 형사법에서 증거 파트 압수수색 관련 전자정보 압수수색 관련 파트에서 맨날 설명했던 것들 많이 내는 거죠. 기억 지문하고 디귿 지문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번 했던 거라 뭐 33번을 틀릴 리는 없다 생각하고 아마 이번 시험의 핵심은 34번 내가 틀림 죽여버린다고 했지 진짜. 자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 무슨 증명이다? 엄격한 증명이다. 310조 위법성 진실성 위법성 조각성인 진실성 공익성은 공공성은 자유로운 증명이지만 공연성은 뭐라고 했어요? 엄격한 증명이라고 했죠. 틀림 죽여버린다고 했지 이거. 아씨 나오잖아요. 바로 나오잖아요.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 거고 34번 틀렸으면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 35번에 3번 지문도 그 와이프 그 방호벽 들이받아서 사고로 위장해서 보험금 청구했던 새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차가 교통차를 무슨 두 번이나 부딪혀가지고 유름을 주워오잖아요. 그 유름을 가져와가지고 살인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는데 얘가 뭐라고 합니까? 자, 왜 압수 목록 같은 거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았습니까? 압수 목록 교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해도 중대위법이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바로 이거 나온다고 찍었는데 이게 답 나오잖아요. 이거 아마 진도별 전보면서 겪어보신 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뭐 냈던 거 내는 거고. 쭉 37번, 38번 다 했던 거잖아요. 38, 39번, 40번부터 먼저 풀고 갑시다. 40번 풀고 나서 아까 라이브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40번이 어려울 이유가 있어요. 예, 말씀드릴게요.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적절한 거 사례 종합선인데 적절한 거 고르라니까 힘들었을 거고요. 1번 연구실을 할 때 함께 운영하는 갑과 을은 소속 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명목으로 엑스학교 법인의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금원을 연구실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따라 갑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지급 신청을 했고 해당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12회에 걸쳐서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자 동일 그 학교 법인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을 받았다. 이거를 12번 받았으니까 사기의 실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사기의 포괄일죄로 받느냐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해서 받아낸 거니까 일죄로 보시는 게 맞죠. 자 그래서 별개의 사기죄 성립한다 X고요. 밑에 거. 자 그 다음에 다만 을은 2022년 8월에 퇴직하여 이후에 연구실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후 갑과 을은 재판에서 연구실원 A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자 3번 질문 을은 퇴직한 이후에 금원을 송금받는 부분에 대해서 사기죄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우리 공무관계 이탈은 실행에 착수 전에 이탈해야 되지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 이탈했죠. 그럼 공무관계 이탈 적극적으로 배제해서 나간 것도 아니고 공무관계 이탈을 볼 수도 없죠. 그래서 그 이외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X고 다시 위에 올라가서
자, 어디 있어? 이후 갑과 을의 재판에서 검사는 연구실로 A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참고인 진술조서면 312조 사항이니까 적실특반 요건 갖추면 되는 거죠. 증거로 제출했다. 공판기일에 증인을 출석한 A는 갑과의 관계를 우려하여 조서의 진정 성립을 비롯한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 증언 거부권 행사했던 판례입니다. 사실관계입니다. 자, 1번 X고 2번 A가 증언 거부했다. 자, 원래 312조 사항이니까 적법성 실질적 성립의 진정 특신사태 반대신문의 기회보장을 대야 되는데 진술거부권들이 행사하니까 반대신문 같은 것도 못하고 뭐 성립의 진정 같은 것도 어디 있어요. 제출하였는데 어디 있어요. 일체의 진정 성립을 안 했으니까 312조 사항으로 못 가죠. 그럼 그 다음 갈 수 있는 게 314조의 필요성하고 특신 상태인데 우리 배웠잖아요. 증언거부권 행사에도 필요성에 해당하지 않고 증언거부권 행사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성에 해당하지 않죠. 자, 고쟁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언거부에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A의 증언거부가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를 하더라도 반대신문권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필요성이 인정된다 부정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옳은 질문인데 학생들이 어려운 이유는 이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적법한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나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 행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부정돼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까지 풀 내용이 나왔으면 학생들이 그래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 행사 둘 다 필요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314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까지 내용이 쭉 써져 있었으면 쉽게 판단했을 텐데 그 얘기를 다 잘라버리고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나 정당하지 않은 증언거부권 행사나 어쨌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동일한 것이다. 라고 써놓으니까 아마 답 찾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예상됩니다. 정답은 차이가 없다. 5. 4번. 만약 A가 증언을 거부하지 않고 기지한 것과 같이 내가 말한 것은 맞다. 이게 뭐예요? 성립의 진정이죠. 성립의 진정 인정된다면 뭐 거짓말 했는지 이런 연유는 따지지 않잖아요. 말한 대로 기재되었다. 그럼 적법성 성립의 진정 등이 인정된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성립의 진정은 말한 대로 기재한다 라는 것이 적혀 있으면 성립의 진정 인정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지문은 정답은 2번이었고요. 이게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았고요. 이제 문제 해설을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 총평하고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재형법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 부당이득죄 있죠. 제가 조문에 있으면 여러분 안 봤다 하더라도 배우는 거잖아요. 내란 선동에서도 설명드렸죠. 선동 있잖아요. 자유심증주의도 배우잖아요. 배우는 거 뭐 폭처법상의 활동죄 다 배우잖아요. 배우고 있는 것은 명어서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라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 부당이득에서 현저한 부당한 이익도 명어서원칙에 반한다. 정답은 X고요. 1번이고. 자, 통합 위조에서 세 번째 줄 일반인 관점에서 통용할 것을 오인할 가능성을 추가하게 되면 구속요건이 2개로 늘어나니까 허용할 수 없다 그랬죠. 위배된다. 맞는 지문이고. 3번 형사처벌에서 위임비법은 특히 긴급한 필요 등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5. 4번에 사회봉사명령 겁나 짜증난다 그랬죠. 자, 소급해 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 재판시법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그래서 상당하다. 5. 행위시법을 적용해라. 5. 옳지 않은 지문 1번이고요. 아까 2번 지문 설명드렸죠. 4번의 임시법은 1조 1항 적용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쉬운 문제. 3번.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조 1항 무거운 죄, 중한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죠. 이거 무슨 개소리 써놨죠. X. 자, 2번 친족상도의 친족은 고인식 대상이 아니고 착오도 범죄 성립에 영향 미치지 않으니까 절도죄로 처벌됩니다. X. 정답은 3번이죠.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화,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 사회 집단에 따라서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그래서 옳은 지문은 3번. 4번. 갑이 지나가던 행위 3명하고 싸우다가 식화를 했는데 옆 사람이 맞는 거죠. 구체적 사실 착오 중에 방법의 착오, 판례에 의하면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가 되죠. 상해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지문은 3번. 자, 4번.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아마 4번부터 살살 어려웠을 거예요. 형법 14조에서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주의는 자, 주의를 게을리하여 제2성립 요소인 사실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하나에 벌하지 아니한다.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처벌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과실범은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처벌한다. 이거죠. X. 정당한 이유 같은 거 따지지 않습니다. 자, 2번이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왜 어려웠냐?
밑에 세 번째 줄 이때 사고 당시 일반적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조건, 의료행위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 맨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뒷부분만 보고 O 체크하기 딱 좋다고요. 앞에서 틀렸죠. 의사 기준이라고 했죠. 평균적인 보편적인 의사 기준 해야 되지. 누구 판단해서 틀린 겁니까? 사회적 평균인 주의 정도를 표준화한다. 보통 사람 기준하는 게 아니고 의료가 하면 의사 기준하는 거예요. 보통 의사 기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틀린 지문이고 3번은 맨날 얘기하잖아요. 과실범위 주의 의무는 개별적인 법령에서 일일이 근거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결과 발생의 즈음에 구체적 상행 과정에서 재반사적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제가 그래서 모르시면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4번은 많이 하죠. 단순과실작물죄 처벌규정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업무상 과실작물죄는 처벌하는데 진정신분범이다 부진정신분범이다 진정신분범이다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OX X 맨날 하는 거죠. 4번의 정답은 3번. 자 5번 위법성 조각사유 옳지 않은 거 1번. 자 이거는 뭐 23년도 1차는 그 면책적 과잉자구행이 있냐고 물어본 거고 이번에는 과잉방임 과잉피난 과잉자구행이 임의적 감면이죠. 그래서 바로 1번 써야 되는 거고 X. 2번은 서로 취급받는 것은 정당방위 과잉방위 아니라고 했죠. X. 3번도 뭐 기본강의 때 맨날 하잖아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 행위에는 상당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피해자 승낙에는 상당한 정도, 상당성이라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해서 맨날 하는 거죠. 5. 자 그래서 4번 지문. 다만 피해자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하는 뿐만 아니라 승낙이 판례 태도에 의하면 모두 위반한다. 윤리적 도덕적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보험 타기 위해서 상의하는 거, 손가락 자르는 거. 자 피해자 승낙 인정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했죠. 그래서 옳지 않은 지문은 1번 쉬웠고요. 6번에도 아까 기억 지문했고 니은 지문했고 디귿 리을 지문했죠. 특히 리을 지문이 이런 것들 6번에서 리을 지문 틀렸으면은 최신 판례 대비 안 됐다는 거 꼭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안 해줄 리도 없고 했고 이 타강사 들었는데 리을 지문 체크 안 했으면은 빨리 저한테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시면 제가 합격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최신 판례 체크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7번.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형법 10조 2항에서 심신장애로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사유 5. 2번 자 심신장애에서 생물학적 요소인 정신병학적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정신장애로 외에 심리적 심리학적 요건으로서 이와 같은 정신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 능력이 결여되고 감소되었음을 말한다. 자 정신적 장애 있는 것만으로도 행위 당시 멀쩡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는 없다. 5. 자 3번도 맨날 하는 거죠. 그 법률적 판단인데 이거 사회적 판단, 의학적 판단 쓰면 틀리는 것이고 기속된다, 기속되지 아니한다, 기속되지 않는다. 5. 4번 원자행이 고의라고 자의로라고 되어 있는데 고의와 과실이죠. 그래서 알았던 경우와 알 수 있었던 경우죠. 이거는 예견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는 알 수 있었던 경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고의와 과실의 경우에만 10조 3항을 적용합니다. 알았던 경우와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8번 위전착 문제죠. 갑이 야간에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룸메이트를 강도로 오인하고 상해 고의로 방어할 의사로 상해 고의는 없이 방어할 의사로 폭행하였다. 그러니까 상해 고의까지는 안 가고 폭행의 고의로 아주 문구 자체에 준 거죠. 강도로 오인한 과실에 있어서 회피 가능하였던 경우. 자 위전착에서 학설에 따라서 보통은 이제 학설의 이름을 주고 나서 학설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주는 건데 자 불법과 책임을 두 단계로 나눈다.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이죠. 가는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 표지 이론은 사실의 착오로 보고 과실 또는 무죄죠. 그러니까 과실 폭행 또는 무죄인데 과실 폭행이 없으니까 그냥 무죄로 가시면 되는 것이고 가는 무죄입니다. 나 위법성 인식을 고의 요소가 아니라 책임 요소로 보고 금지착오로 보는 견해. 이거 엄격 책임설이죠. 엄격 책임설은 금지착오로 보는 것이고 고의 또는 무죄죠. 고의 또는 무죄인데 오인함의 과실이 있었으니까 폭행죄로 처벌하겠다. 가장 중하게 처벌하겠다. 엄책은 폭행죄로 보시면 되고 다 위법성 조각사의 전제사실 착오는 구성요건 착오와 유사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유추적용 말만 어렵게 써놨지 그냥 유추적용서를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를 학생들 괴롭히려고 이프된 형식으로 써놨죠. 유추적용서에 의하면 과실 또는 무죄죠. 과실 폭행 또는 무죄. 과실 폭행이 없으니까 무죄지 뭐. 이렇게 무죄로 가시면 되죠. 라 고의의 이중적 지위로 인정하는 견해 뭐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이죠. 그래서 보시면 뭐 똑같죠.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 이것도
고의 또는 과실 또는 무죄죠. 과실 폭행 또는 무죄죠.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과실 폭행이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무죄예요. 그러니까 무죄, 폭행죄, 무죄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옳은 지문 연결하면 4번 가와 라에 의하면 자 갑은 처벌되지 않는다. 가와 라에 의하면 둘 다 무죄이다. 그래서 옳은 지문은 4번. 결과는 쉬웠죠. 자 9번 적절한 것은 1번 갑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한테 제출했다. 고소장을 내용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없는 것이라 하므로 자 제출하였다 그 경찰관한테 고소장의 내용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없는 것이라 하므로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자 형법 무고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자 제출한 순간 무고의 기수가 되는 거고요. 범죄 혐의 없음이 명백하면 무고죄도 안 될려지도 있습니다. 어쨌든 장애미수라 볼 수는 없습니다. X고. 자 경찰한테 제출한 순간 무고죄 되는 거예요. 자 2번 소송비용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 지급을 구하는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거는 불능범이죠. 쉬운 거고 불능무소 아니고 X고. 3번도 맨날 하는 거죠. 외국환 수출에 신고하지 않고 일화를 국외로 반출하기 위해서 400만 원 들고 있다. 이게 기본 강의 설명하면서 얘기했는데 공안 검색대에서 발각되는 거죠.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을 때 착수인데 기다리다 잡히면 착수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답은 3번이고. 그 9번에 4번 지문하고 이건 두 개 다 나왔어요. 이거 카메라를 찍어서 줌으로 이렇게 확인한 것만으로는 카메라다 이용해 착수라 볼 수 없고 그 치마 밑에 집어넣거나 화장실 밑에 넣었을 때 착수라고 했던 거고 기수 시기는 촬영 버튼만 누르면 되지 저장 버튼까지 누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자 저장 버튼 누르지 않아도 기수입니다. 기수. 그래서 적절한 지문은 3번. 10번 자 옳지 않은 것은 타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기사 자료를 이용해서 기자한테 제출했다. 자 일반인이 기자를 이용하는 것도 출판물 명예훼손죄 간접정보 형태로 성립한다라고 했고 5. 자 2번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 간접정보 전두환 그 노태우 대통령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비상금 전국 확대했던 거 5. 3번 범인도피죄는 계속범이니까 기수 이후에도 종료까지 범인도피의 공동정보 성립한다 5. 강제추행은 자수범이 아니죠. 피해자를 이용해서도 가능하죠. 맨날 내는 거죠. 정답 4번. 11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동정보에서 주관적인 요건이 공동가공의사는 인식하고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을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뭐가 돼야 된다? 일체 세트가 되어야 한다. 5. 2번 자 우연히 만난 자리도 그 팬티 내리고 있었던 거 기억나죠? 한 명 강간하고 갔더니 두 명 바지 내리고 있다가 내려오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했던 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도 강간죄 공동정보 성립할 수 있다죠. 정답 2번. 3번 공모공동정보험에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실행에 영향을 미칠 때는 영향력 제거해야 된다. 영향 제거하지 않으면 공모가 기타려 볼 수는 없다. 5. 4번 비신분자가 신분관계로 인해 성립된 범죄에 가공했다.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아시죠? 최순실도 129조 1항의 뇌물수수에 대한 공동정보 성립한다. 5. 옳지 않은 지문은 2번. 12번이 좋았어요. 12번이 그나마 총론 사례에서 조금 어려웠던 건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사례는 일단 기본 센스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용을 듣고 나면 다 쉬워요. 근데 시험장 가서 적응하면 이게 바로 떠오르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어려운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년 12월 21일경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정보를 알면서도 유령법인 설립 그 법인명의 계좌 개설로 접근 매체를 채팅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대화명 A에게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다. 그 후 2023년 1월 15일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전달책 역할을 승낙하고 전달책에 해당하는 실행행위를 했다. 정답부터 보면 4번 전달책을 행위를 개시한 때 사기죄의 착수가 아니고요. 사기죄 종범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범가담, 방조범가담은 정범의 실행에 착수 전에도 가담할 수 있어요. 전제는 뭐 해야 돼요?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근데 여기는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달책으로 행위를 하기만 하면 사기죄의 정범에 해당한다. OX, X. 정범이 실행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정범이 해야 되지 전달책도 사기죄의 방조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고 1번 직간접의 모든 행위를 요한다. 행위를 가리킨다. 5. 자 2번 갑의 접근 매체 전달 유통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적을 알면서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부터 할 수 있다. 이거 나오잖아요. 3번 전달책 역할까지 승낙한 행위는 정범의 범행의 결의를 강화시키는 무형적 정치적 방조가 될 수가 있다. 승낙 자체는 오케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방조가 될 수가 있다. 5. 4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번 지문에 나와서 실행의 착수 전에도 장래 것을 예상해서 방조가 가능하다라는 지문 나오고 4번. 근데 정범이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야지만 사기의 방조가 되지, 정범이 실행에 나아가지 않으면 예비의 공동정보는 몰라도 예비의 착수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정답은 4번이고 지나보면 알아요. 지나보면 아는데 아마 어때? 맞췄어? 그지? 기억났지? 그지? 그거에 지나보면 아는데 이게 시험장 가서는 떠오르지 않으면 당황해서일 수도 있고 아직 기출 많이 안 풀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13번 설명했죠. 13번 틀리면 가만 안 둔다 그랬고, 이거는 제 전범인가에 계속 박스 문제로 개수로 넣었던 거고 디귿하고 우리를 같이 비교해서 넣었던 겁니다. 14번 적절한 것은, 이건 기본강의 학생들한테 바로 얘기하고 나온 건데, 자 263조 19조 조문 안 외우면 가만 안 둔다고 했죠. 자 4개 외우라고 했죠. 상해체, 폭행치상, 상해체자, 폭행치 사안은 263조 적용 사안이죠. X. 2번 공직방해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족하고 신체에 대한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광이라고 했고, 추상적 위헌범으로서 결과 발생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맨날 하는 거죠. 정답 2번. 3번 살인 예비죄 성립하기 위한 준비행위로서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단순히 범행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 충분하다. 아니죠. 실질적인 외적 기여할 수 있는 행위까지는 있어야 되죠. 뭐 칼을 고용한다든가 죽이기로 뭐 공모를 한다든가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킬러를 고용한다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4번 상습으로 A를 폭행하고 자신의 어머니 B를 존속 폭행했다. 각 제별로 상습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습 존속 폭행에 대한 포괄일죄가 되는 거죠. X. 그래서 정답은 2번. 15번 과실치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건물주란 소유자만으로 업무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5. 19. 2번 고속도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보행자를 충격해 사고 발생시켰다.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자 그에 따라서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면 과실 인정할 수 있다. 맞죠? 5. 4번 아까 최신 판례도 했죠. 그거 체크하셔가지고 그 대장 내시경 했던 전공인 레지던트도 자 과실 있는 거 전문의에게 과실 책임 인정할 수 있냐? 전공의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장 내시경이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의에게 과실 책임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례죠. 4번 최신 판례 체크한 거 보셔야 되고, 3번 야간 당직 간호사가 이것도 뭐 많이 하는 거죠. 담당 환자의 심근경색 증상을 당직 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당직 간호사만 과실이 있지 당직 의사는 과실이 있다 없다? 없다. 정답은 3번이고 기본강의 때 쉽게 하는 거죠. 16번 옳지 않은 것은 협박죄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위반하는 위헌범입니다. 판례태도 맞지? 협박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데 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각하지 못했거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5. 2번 체포죄는 계속범이다. 근데 일시적에 그치면 체포 미수죠. 그래서 우리 강간범 바지 내리고 오니까 이렇게 밀어 제끼잖아요. 근데 뭐가 성립한다고 했어요? 체포에 미수라고 했죠. 그래서 체포에 미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지 풀지. 체포죄 성립 부정되고 무죄가 된다. 정답 2번. 3번 강간죄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강금에게 수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금과의 상경이죠. 이거 조개트럭 사건. 4번 이것도 뭐 최신 판례 했던 거죠. 주차장 이용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주택 앞에 주차했지만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아니니까 강요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강요죄 폭행도 광이라고 했는데 사람에 대한 것이 그 폭행 자체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강요라 볼 수 없다라는 판례죠. 5. 옳지 않은 지문은 2번. 17번 강간과 추행하는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거 찾으면 1번도 맨날 했죠. 성적 자기결정권은 뭐다? 소극적 측면이죠. 야, 보호법이기 당연히 적극적 것을 보호하게 되면 아무나 강간하고 다니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는 하지 않을 권리 뭐라고 했어요?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했죠. 다 바로 1번이죠. 뭐 쉽죠. 2번은 아까 캠코더 줌 기능 이용하는 것만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대한 착수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X 나온다고 했지? 자, 상포법에서 유포 행위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공공연한 전시라는 것은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우리 통신 매체 이용란에서 마찬가지로 상대한테 링크만 보내면 되지 클릭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이제 네이버 밴드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전체 공개로 둔 거예요. 상대가 클릭해서 읽어야지 그 기수냐. 읽을 필요까지 있다 없다? 없다. 전시만 하면 돼요. 실제로 아무도 못 봐도 상관없습니다. 전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립하지 않는다 X고. 4번은 그 성역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목적까지 요하냐? 요하지 않죠. 그래서 그 초등학교 4학년 담임 선생이 고추 만지는 것도 그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된다고 했죠. 옳은 집은 정답 1번. 쉬운 거. 18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개얼굴 했고, 1번 자 사실 1번도 겁나 중요하지. 개인적 사항 요새 아주 유시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명예훼손죄 위법성 조각 사유를 굉장히 넓혀 보고 있다.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면은 310조 배제할 수는 없다. 이건 앞으로 또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뭐라고 속이냐면
자, 개인에 관한 것이다. 310조에 해당할 수 없다로 제가 모의고사에서 여러 번 냈던 문제 중에 하나죠. 이것도 될 수 있다. 5. 자, 2번 명예훼손죄, 모욕죄 전파 가능성. 이거 하면서도 공연성 했고, 공연성 이게 틀리면 가만 안 둔다. 공연성은 무슨 증명이다. 엄격한 증명이다 하면서 이거 틀리면 진짜 가만 안 둔다고 했던 거죠. 자, 이것도 미필적 고의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5. 3번 인터넷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 짧은 글, 뭐 철면피, 파렴치, 양도구역 이런 거 쓴 거예요. 자, 이런 것도 모욕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지만 뭐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형법 20조에 의해서 정당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또 전범에서 박스로 넣었던 거죠. 박스로 해서 개수 찾기 못 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5. 정답은 4번이고 설명드렸고. 자, 19번의 적절한 것은 1번 갑을 비롯한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고 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등 회사의 경영상이 우려되고 있고, 최대 주주인 A의 경영 능력이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동료 직원들이 사임 제안서만을 전달한 것 자체를 협박이라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이것도 21년 판례입니다. 자, X고요. 자, 2번 질문 아까 3번 질문했고, 옳은 질문 3번이고, 4번도 아까 했죠. 도청장치 설치 목적으로 들어가도 주거 침입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정답은 3번. 자, 20번 퇴사 후에는 업무상 배임죄 성립하지 않는다. 2번도 니은도 했고, 디귿도 최신 판례 때 했던 거죠.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 이익 취득하고 손해 발생은 병렬적인 거다. 대등한 범죄 성립 요건이기 때문에 이들 간의 별도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자, 그래야지만 업무상 배임죄 인정할 수 있다. 병렬적이라는 거 있어요. 대등한 범죄 성립 요건이라고 해서 이것도 몇 번 했고요. 제가 보니까 리을 지문만 제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밑에 세 번째 줄 반환 거부하였다. 자, 반환하고 상기권 행사를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반환 거부한다고 무조건 횡령죄가 되는 것은 아니죠. 반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지문 찾으시면은 리을 지문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요거 하나고, 요거만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2번 한 개. 자, 21번도 쉬운 거죠. 1번은 최신 23년도 경감부, 24년도 경찰관부 시험하고도 쟁점이 똑같죠. 자, 보호법이긴 재산권이다. 도급계약이나 물품구매 조달계약 당시에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 위반이라 하였다. 자, 이 계약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도 도급 업무를 이행했다면 사기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뭐 국가 자격증을 빌렸다라고 하더라도, 국가 자격증에 대한 범죄 위반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사기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과관계 부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기라고 단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는 지문. 자, 2번 예금주 현금카드 소유자가 협박해서 갈취하면 공갈죄만 되고 절도죄 따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5. 3번은 자동차 절취한 번호판 절취하면 자동차 등록판 떼어내는 행위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금법하고 별개의 절도죄 불가불적 사명이라 볼 수는 없다. 5. 4번은 작물 보관되고 업무상 횡령죄 성립하지 않죠. 업무상 과실 작물 보관인 경우에도 불법 은인 구별물이기 때문에 따로 횡령죄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답은 너무 쉬웠습니다. 정답 4번. 자, 22번 적절한 것은 1번 갑은 건물의 소유자로서 해당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소유자금 대납하는 조건으로 해당 건물에서 약 2개월 동안 거주하고 있던 A가 위 금액을 입금하지 못하니까 A를 내쫓을 목적으로 아들에게 했습니다. 권리행사 방해죄는 자기 소유물에 대한 범죄죠. 이것도 최신 판례 했죠. 자기 소유물에 대한 범죄가 아들내미는 자기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 교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최신 판례 때 했던 거고. 2번도 뭐 최신 판례 맨날 하는 거죠. 이거는 23도 1차에도 나오고 연달아 2번 나왔죠. 영득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영득 손괴죄는 불법영득 의사를 요하지 않은 손괴죄, 회기죄라고 했기 때문에 사용 수익하는 것만으로, 남의 토지에다 건물 세우는 것만으로 손괴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판례죠. 이거 뭐 2번이나 연달아 나왔죠. 3번 채권 양도에서는, 자, 채권 양도 통지하기 전에 양도인이 소비해버리면, 자, 이 과거 판례는 채권 양수인에 대한 횡령죄라고 했는데 지금은 채권 양도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횡령죄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대부분 전원합의체 판례. 4번은 컴사기 맞죠? 정답 4번. 23번에 2번 놓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도 최신 판례 했던 겁니다. 1번 촉탁은 부실기재 안 된다고 했고, 2번 그러니까 최신 판례 체크 안 하시면 이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번에 2번이 약하다, 19번에 2, 3번이 약하다, 18번에 4번이 약하다. 그러면 본인이 지금 어디에서 약하다는 걸 딱 체크하셔야 돼. 22번에 1, 2, 3번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시험장에 당황스럽다 그러면 최신 판례 공부 안 한 거예요. 최신 판례를 시험 1, 2주 전에 하는 거는 진짜 무리한 거고 말도 안 되는 거고, 최소한 2, 3개월은 최신 판례 한 5개는 돌려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다른 강사 보세요.
다른 강서 제가 아까 총평 해드렸잖아요. 이번 시험은 최신 판례를 충분히 공부한 수험, 제가 쓴 총평이 아니에요. 충분히 공부한 수험생들에게는 쉬웠지만 그렇지 않은 수험생들에게는 어려웠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최신 기존 기출판례가 다시 출제되어도 병행되어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정확하게 기출판례를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쓴 총평이 아니라니까요. 이번 시험은 최신 판례를 충분히 공부한 수험생들에게는, 내 수험생들에게는 쉬웠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은 수험생들은 최신 판례를 마지막에 대비하거나 뭐 일주일 전에 대비했으면 개박살 났을 거다라고 총평에 나와 있잖아요. 총평. 이 다른 강사 총평이에요. 자, 최신 판례를 열심히 했습니다. 23번에 2번 지문. 3번 명인을 기망해서 하는 거 사문서 위조죄의 간접 정보 형태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 종중 회의록에서 그 할아버지들 그 막걸리 매셔가지고 사인하는 거 있죠. 그것도 자기 명의 문서라 하더라도 사문서 위조죄의 간접 정보는 된다. 자, 4번 사용 권한자 용도가 특정되어서 공문서를 사용 권한 음자가 사용했다. 본래 용도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본래 용도가 아니었다면 공문서 부정행사죄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했던 판례들 다 했죠. 정답 2번. 자, 빨리 해야 되겠다. 자, 24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제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공무원이 태만이나 착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직무를 소홀히 수행한 것만으로는 직무유기라 볼 수는 없다. 5. 2번 자, 진명수배자 풀어주는 거 직무유기죄 성립하는 거죠. 자, 그 범위 적극적 은폐 목적이면 자기 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5. 3번 공무상 비밀은 실질비라고 했잖아요. 법령에 그 분류된 것에 한정한다. 한정하지 않는다. 한정하지 않는다. 정답 3번. 4번 통고처분이나 고발할, 이거 옛날 판례긴 한데 고발할 권한이 없는 세무공무원이 그 권한자에게 범칙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통고처분이나 고발 조치를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자, 일을 잘못 못한 것은 징계사유에 불과하지 이거를 직무유기라 볼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매번 하는 거죠. 정답은 3번. 자, 25번 이면결격자라 해서 무효로 하더라도 수뢰죄 성립한다라는 거고. 5. 타인을 기망하면 사기하고 뇌물죄, 나쁜 짓 하는 거, 돈 받고 나쁜 짓 사기치는 거 상경이라고 했죠. 실경이라고 했죠. X. 3번 공무집행을 빙자해서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면 상대방은 공갈의 피해자에 불과하지 뇌물공여죄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는 사례형까지 대비시켰는데 너무 쉬운 질문 나왔고요. 리얼 지문은 아시죠? 맨날 얘기하는 거 앞부분 공무원의 지위 이용이 친구 친족관계 이용이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서 걸리는 거니까 항상 체크하라고 했죠. 그래서 옳지 않은 지문은 니은과 리얼, 이게 개수형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나왔죠. 정답은 3번. 26번 호구부 아까 했고, 2번 파워 매직 라이프인가 뭐냐, 파워 매직 세이프 그거죠.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니까 위계공직방 안 된다는 거고. 3번에 소변 바꿔치기 혈액 바꿔치기 위계공직방 성립하지 않는다. X. 4번 내가 범인입니다. 위계공직방 안 되죠. 그래서 옳은 지문은 1번. 27번 위증죄는 기억 선서의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거 주관설은 맞는데 밑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다소의 오류, 이거 잘 읽으라고 했죠. 다소의 오류라고 하면 위증이라 볼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거짓말한 게 아니잖아요. 다소의 오류이다. 이건 주관적으로 잠깐 요만큼 착각한 것에 불과한 거지 위증이라 볼 수는 없죠. X. 니은하고 이것도 맨날 하는 거죠. 나의 이익을 위하면 증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따로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니은 디귿 같이 나오는 판례죠. 증거인멸죄를 다스릴 수 있다 없다죠. 없다. 5. 자, 디귿도 마찬가지 나의 증인도피죠. 공범죄에 도움돼도 증인도피죄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X. 자, 리을은 뭐 사례, 이건 몇 번 하는 거죠. 녹취록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거, 녹음 파일 제출하는 거 증거위조죄. X. 허위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거, 이 정도로는 자 증거위조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맨날 했던 거죠. X. 미음도 뭐 매번 한 거죠. 국가적 법익이 1차적 보호법익이고 개인적 법익이 그 부수적 보호법익에 불과하다. 그래서 승낙보호도 무고죄라고 했죠. 옳지 않은 옳은 지문은 니은하고 미음. 정답은 3번. 그래서 형사법 27번까지 저는 틀릴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제 수업 잘 따라왔으면 좀 건방질지 모르겠지만 다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그러지 못해도 기껏 진짜 27번을 뭐 진짜 톡 까놓고 진짜 내 수업 잘 따라왔으면 진짜 틀릴 수 있는 문제는, 나는 내 생각은 그래요. 진짜 20번 굳이 따지면 20번의 리을 지문 너 이거는 안 해줬잖아. 그래 미안하다. 틀렸으면 나 그거 하나 틀린 거 내가 인정한다. 그래 내가 이거 안 했다. 그래 미안하다. 근데 그거 말고 19번은 틀렸어요. 화딱지나지. 23번은 틀렸어요. 20번은 18번 틀렸어요.
야씨 틀릴 걸 틀려야지. 20번 틀릴 일도 없다 진짜. 이거는 진짜 때려 죽어도 틀릴 일도 없고 13번은 틀렸어요. 그럼 가만 안 두지. 13번은 내가 아예 해준 건데 이거는 개수 문제로 똑같이 내놓은 건데 이건 출제자가 내 시험 문제 베꼈다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날이던데 이거는 최신판하고 채판까지 연결해서 해준 건데 그래서 뭘 틀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문제 해설하면서 만들면서 난 되게 좋았어요. 기분 되게 좋고 이렇게 하니까 뭐 오늘 글이 벌써 뭐 1200개가 올라왔더만 뭐 겁나게 올라왔죠. 내 학생들 많이 붙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번에. 자 근데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28번 1번 지문은 경간도 하고 맨날 한 거냐 이거는 이미 두 번 기출됐던 거죠. 답 지문은 2번 기출됐던 거죠. 저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불송치인데 서면만 줘서 불송치 한다라고 보내주면 나 경찰 복지 간다니까. 겁나 좋지. 서면만 주는 게 아니죠. 기록도 관계서류 다 보내줘야 돼요. 그래서 검사한테 숙제검사 받는다고 했죠. 숙제검사 받아야 된다. 서면만 송부한다고 해서 지금 이미 제 기억에 24년도 경관도 나오고 이게 해경에서 한번 나와. 나 7급 시험에서 벌써 지금 3번째 답 나오는 거예요. 정답 몇 번? 1번. 2번. 동일 범죄 사실 수사했을 때는 송치 요구할 수 있다. 맞죠? 자, 이거 예외 없이라고 쓰면 틀려요. 원칙적으로 쓰니까 맞는 지문이고. 3번. 속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부당할 때는 자, 문서로 명시하여 재수사 요청할 수 있다. 기소 의견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불성취 결정을 유지할 수도 있다. 지금 이거는 수사준칙이 11월 달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바뀌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입법 예고만 돼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바뀌기 전이니까 나왔고요. 내년 시험에는 또 바뀐 걸로 또 강의해야 돼서 요새 기출문제 만드는데 뒤지겠습니다. 자, 불성취 결정할 수 있다. 맞고요. 자, 이거는 4번은 옛날에 공부에 선방에서 경대 갔는데 어디 갔다고 했습니까? 이제 부경대 갔다고 했죠. 이건 뭐 매번 했던 거죠. 자, 맞는 지문이고요. 그리고 이거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이라고 쓰면 틀리고 등이라고 쓰면 맞죠. 그래서 이거하고 또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또 쌈박질 벌어진 것도 설명했죠. 부경대. 자, 정답은 1번 쉬운 거. 29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 처분받는 자가 피의자 경우에 사본을 교부해야 되고 이는 준항고 등의 불복 신청이 그 기회를 실질로 보장하기 위한 거다. 5고요. 2번 쉽잖아요. 긴급집행 체포만 되는 체포하고 구속은 긴급집행이 되는데 압수수색은 긴급집행 안 되죠. 급속을 요한다고 해서 자 공소사 요지에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긴급집행이 안 돼요. 안 돼도 진짜 눈치껏 1번 지문 보세요. 1번 지문에 5 처리하잖아요. 제시하라고 했잖아요. 영장을 제시. 2번 영장 제시 안 해도 된다. 당연히 1번 아니면 2번을 써야지. 어떻게 3, 4번을 씁니까? 2번 바로 나오죠. 정답은 2번. 3번. 근데 3번 보세요.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의 통지 예외 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때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자 증거물 은닉할 염려 등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5. 4번은 아예 이것도 A 회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서 A 회사에 팩스로 사본만 송신하고 원본 제시하지 못하고 조서와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에 교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죠. 옳지 않은 지금 2번이고 이게 진짜 제 생각에는 이게 제 거 가서 베낀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진짜 솔직하게 무슨 또 거짓말한다고 사기친다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진짜 제 진도배라고 전범이 베낀 것 같아요. 솔직히 13번 재수론 이것도 티근 리을도 그대로 그냥 순서 배열까지 개수형 낸 것도 그렇고요. 자, 제 느낌이 29번에 4번 지문은 수사기관 A 보통 뭐 갑회사 이렇게 써있는데 나도 A 회사를 쓰는 거 이것도 내 거 베낀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것 같아요. 진짜로 제 진도배를 갖고 가나요 개새끼들이 이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참 좋았습니다. 30분 넘기시고 기억 지문도 이것도 기출총정리에서 넣은 거잖아요. 이것도 최근에 한번 출제가 됐던 거잖아요. 경찰관 성폭력 범죄 체포영장을 착수했는데 경찰한테 맞짱 뜨고 있으니까 이 공직방위 현행방 체포죠. 기존에 있는 영장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똑같죠. 제시해야 된다. OX, X. 요거는 아예 기억 지문이 쟁점이죠. 1번하고 4번 중에 이제 학생들 괴로워왔던 문제죠. 옳지 않은 거 고르면 기억이 X죠. 체포영장을 지금 체포한 이유는 공무집행관이 현행범 체포한 거기 때문에 사후에 자, 뭐예요 이거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영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죠. 1번 X고 기억 X고 요것만 찾으면 쉬웠죠. 니은 긴급체포 요건은 갖췄는지는 체포시 기준하겠다. 5. 이거 긴급체포 30일 검사가 법원에 통지하는 거죠. 자, 5. 통지하지 않아도 위법하다 그 피신조서 위수중이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맨날 하는 거고. 리을 지문은 써멀레 해적 사건은 체포시 기산이 아니고 인도시 기산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기억하고 리을. 정답은 1번이고 기억 지문 틀린 학생들은 또 공부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여기저기 카페나 커뮤니티 보니까 수사 증거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은 기출 많이 안 풀어놓은 거예요. 30번의 기억 지문이 생소하다.
그래서 30번에 정답을 4번 썼다. 그럼 기출 안 푼 거예요. 기출. 이 기억 지문이 노출됐던 지문이잖아요. 처음 나올 때는 어려울 수 있지만 벌써 지금 두 번째 나오는 거잖아요. 한 번 나왔던 기출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출 정리가 잘 안 된 거예요. 아마 이제 쏙 사라질 거예요. 기출 총정리로 안 된다는 얘기는 아마 쏙 사라질 거예요. 아마 기출 총정리와 김대환의 재판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는 싹 사라질 겁니다. 결국은 형사법은 어렵지 않아요. 31번도 아까 설명드렸지만 수사상 증거보전 수사상 증인신문이 시험 범위 바뀌긴 하지만 출제자가 멍청해서 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앞에 수사자 들어가니까 수사구나 생각해서 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수사상 증거보전 수사상 증인신문은 수임 판사가 아니니까 수사가 아닌데 수사와 유사해서 챕터에 분류는 해놨죠. 안 내는 게 정석 플레이인데 내는 새끼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가르쳐 놓은 거죠. 자, 1번 증거보전은 수사 단계 공소제기 후 제1회 1심 1회 공판기일 전까지만 된다. 재심 단계 안 되는 것이고 2번 형사정법 221조 2의 증인신문 청구하려면 증인의 진술로서 증명할 대상인 피의사실이 존재해야 된다. 수사기엔 내심의 혐의로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고소고발 자수받는 등 외부로 표현할 때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3번 압수수색 검증감정 증인신문 되지만 피의자신문 피고인신문 안 되죠. 여긴 증인신문이니까 할 수 있죠. 이게 4번은 조문도 외우라고 했죠. 221조 2를 조문을 외우라고 했는데 아예 그 문제 줬어요. 184조의 수사상 증거보전하고 221조 2의 증인신문을 줬어요. 수사상 증거보전 184조는 자 법원에게 보내고 판사한테 열람등사 신청하는 거고 수사상 증인신문은 검사한테 보내고 열람등사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정답 4번. 자 32번 208조 조문도 외우라고 했던 거죠. 피의자 구속에 해당하는 것이지 자 항소법원 피고인 구속에는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판결 선고하고 나서 다시 구속해도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은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208조는 피의자 구속만 적용되고 피의자 체포 같은 경우는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구속에도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자 구속적부심 청구는 법원의 기각결정 석방결정에 불복할 수 없는데 피의자 보석은 보통 항고로 불복할 수 있죠. 이것도 진짜 기본 강의 마지막 날 했던 거네. 3번 나온다고 했어요. 항고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답 C 3번 그냥 나오죠. 3번. 4번은 사건 단위설이기 때문에 이중구속 가능하죠. 그래서 그 최순실 얘기해 주잖아요. 삼성, 롯데, SK 하면서 삼성 6개월 구속하고 다시 롯데 구속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했죠. 정답 3번. 3번 씨 너무 좋았어. 기억년 디글리을 미움 다 너무 좋았던 거. 이거 틀렸으면 진짜 화딱지 날 것 같았어요. 이거 틀린 애들 아마 있을 거야. 아마 개수형 나오면 맨날 다 가르쳐 놓고 이거 나온다고 박스로도 하고 여러 번 해도 많이 틀리더라고. 기억. 자 수사기는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기억 지문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했죠. 이것도 많이 물어봤죠. 수색할 장소에는 컴퓨터, 저장된 전자정보의 원격지 클라우드도 별도로 특정해야 된다. 이건 아마 그대로 써놨을걸? 그래서 그 경찰관 사기 피의자 핸드폰 했는데 집에 있는 거 컴퓨터 외장하드까지는 있지만 뭐는 원격지 서버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 원격지 서버도 따로 특정해야 된다. 핸드폰에 그 자동 로그인 구글 자동 로그인 돼 있어도 그 원격지에 있는 클라우드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두 개 구별해서 기억하라고 몇 번 했죠. 이거는 문구 자체에 똑같이 넣는 거예요. 이것도 개수형 줬던 것 같은데 기억낸 디글리로 해서 내가 이게 개수형으로 이거 전부하면서 체크했던 것 같은데 니은 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있는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적법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우연히 발견하면 우리 정근당 제약 판례 했죠. 이거는 새로 영장 받아오라고 했죠. 그래서 X.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니은은 너무 식상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미 제출물 앞서도 새로운 범죄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 일단 스탑 새로 영장 받아오라고 했죠. 니은 X. 디귿 수사기관이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 봐봐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할 때 원격지 서버 그러니까 기억하고 디귿 구별하라고 했어 안 했어? 했죠. 이것도 맨날 질문해서 할 때마다 매번 써주는 거잖아요. 디귿도 앞으로 또 나와요. 기억 지문하고 디귿 지문 구별하라고 했어요. 압수수색에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재되어 있다. 대물적 강제 처분으로 이메일도 압수수색할 수 있고 원격지 서버도 압수수색할 수 있다. 원격지 서버가 어디 있는 경우도 외국에 있는 경우도 그죠? 그래서 지메일 압수수색했던 거죠. 허용되지 않는다 X. 그래서 니은 디귿 X예요. 두 개. 리얼. 자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 사실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해서 압수했다. 그러면 그와 관련이 없는 것은 판사님이 삭제 폐기하지 않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범죄 혐의 사실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 압수의 대상이 된 전자정보를 넘어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는 거기 때문에 적법하다 위법하다 위법하다. 뭐 사후에 영장 받았다 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된다 치유되지 않는다 치유되지 않는다. 뭐 맨날 하는 거.
미음 피의자가 휴대전화 이미 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돼 이것도 안 해. 얼마나 많이 했냐 진짜. 아이씨. 클라우드 등으로 제3자 관련한 원격지 저장되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 의사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주면 핸드폰만 이미 제출한 거냐, 클라우드도 이미 제출한 거냐. 클라우드도 이미 제출한 거지. 핸드폰 주면서 당연히 지가 클라우드 아이디 패스워드 주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것도 이미 제출을 보겠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니은드고 2개 2번. 이게 뭐 어렵냐. 3, 4번 그만 거증 책임 씨. 이거 틀리면 진짜 죽여버린다고 했죠. 그죠? 이게 내가 분명히 손 들면서 이거 틀리면 죽여버린다고 했어. 진짜 이거 진짜 찾을 거야. 또 이거 틀리면 진짜 언제 시험 붙냐. 이런 거 줬을 때 맞춰야지. 야 내가 맞춰서 틀렸어. 너네 둘 맞춰 틀렸어. 3, 4번 맞춰서 틀렸어. 맞췄지? 딱 기억 너 틀렸냐? 너 틀렸어? 너 4번 틀렸어? 공연성 기억 안 나? 공연성 엄격한 증명 기억 안 나? 이거 틀리면 내가 가만 안 둔다고 막판까지 얘기했지. 310조 위법성 맞췄어? 그래 맞췄지. 기억나? 내가 뭐라 했어? 틀리면 뭐라고 했어? 죽여버린다 했지? 그땐 죽여버린다는 얘기는 안 했어. 틀리면 가만두지 않는다는데 나는 거기에 가만두지 않는다는 얘기는 니온벨리 꽂아가지고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였거든. 절대 틀리지 말라고 하는 게 나오냐. 이게 낸다니까. 이게 내고 싶어 환장한 거야 이런 거. 1번 정당한 사유 없다는 것은 범죄 구성 요건이기 때문에 검사가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21년도 2차에서 나왔던 그 문제였죠. 21년도 1차 40번 문제인가 했던 거죠. 검사가 양심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네가 먼저 여과 증인 제출해봐. 검사가 탄핵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잖아. 2번 진술 증거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가 있어 진술의 임의성이 다툼이 있을 때 검사에게 거증 책임이 있는 거 뭐 당연한 얘기 써놓고. 3번 공직선거법에서 공표된 사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그런 사실의 존재를 수긍하면 소명자를 내고 검사가 배척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4번 엄증. 3번이 좀 생소한 판례여도 4번에 공연성 엄증 4번. 이런 거 틀리면 언제 맞히냐 이런 걸. 35번도 아까 했죠. 1번 사경이 그 위반해서 영장 없이 압수했다. 압수 직후 피고로부터 이미 제출 동의서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유죄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23년도 1차에도 동의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답지문으로 2번 해줬잖아요. 동의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X. 2번 자 사인 간에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대한 도청 감청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통신보호법 위반을 하고 있다. 권한 없이 개인의 전자우편을 무단으로 수집했다. 자 이 자체만으로 증거로 제출된 것이 허용될 수 없다. OX X. 지금 사인의 위수 중이고 그 누구야? 그 최근에 그 신과 함께 그 주호민에서 그 저장 그 핸드폰 집어넣은 거 설명했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어도 사인의 위수 중은 뭐하고 비교한다? 공익사익 비교한다라고 했지, 그지? 공익이 더 큰 경우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했잖아 이거. 자 3번 아까 했지. 자 이거는 그 와이프 죽여놓고서는 교통사고로 가장했던 새끼 2번 들이받았던 새끼 중대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했고. 4번 경찰이 영장에 의하여 그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탐색하던 중에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기록된 파일을 발견하여 이를 별도의 저장 매체 복제 출력한 경우 탐색 복제 출력의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사후에 그 파일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적법한 수집된 증거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맨날 하냐. 1번 4번 맨날 했던 거냐. 정답 3번. 36번 자 옳지 않은 것은 36번에 아마 4번 쓴 애들도 있을 거예요. 4번이 판례는 인과관계 피로설의 입장이다 까지만 하고 내용 자체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4번 정도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맞출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자 진술거부권 미고지한 미수증이죠. 증거는 부인된다. 5. 2번 자백은 일단 자백했다 번복했다 하더라도 효력은 상실되는 건 아닌데 자백이라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소 이웃의 돈이 급해서 지어서는 안 될 때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항소심 공판기일에 항소 이유서를 진술하였고 검사의 신문에도 계속 범죄 사실을 부인해서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우리가 일관되게라는 단어를 쓰면 지속적으로 부인한다는 거죠. 이걸 자백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정답 2번이고. 3번 자, 또 가볍게 처리하겠다는 거 임의성이 없다고 했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 4번. 자, 형사정법 309조에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때렸죠. 고문하고 때렸는데 자백했다. 고문에 의한 자백인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감동받아서 형이 때린 거죠. 감동받아서 자백했다면 인과관계 단절된다라고 했죠. 그땐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인과관계 존재되지 않으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말이 좀 어렵게 써놨어요. 유죄 증거로 사용하려면
적극적으로 인과관계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인정돼야 된다. 인과관계 없으니까 유죄 증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뭐를 요한다? 309조를 적용하기 위해서 인과관계 필요설의 입장입니다를 이렇게 써놓으니까 어려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마 36번도 오답률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37번, 8번은 맞춰줘야죠. 자, 옳지 않은 것은 A가 B에게 행한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그러한 내용을 진술하였다는 것 자체가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을 이유로 증거 등 인정하고 결국 진실성 전문범칙 맞지? 틀리면 죽여버리다 했죠. 진실성 전문범칙이고. 자, 2번도 몇 번을 했냐? 이건 내 문제집 찾아오려면 한 3, 4번 이걸 문제를 답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외국원수 사례비 줘라 라고 한 거 원본 증거 본래 증거라고 했죠. 정답 2번. 그냥 푹으로 가야죠.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죠. 3번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문자를 피해자가 화면 캡처 방식으로 촬영했다. 협박죄에 대해서는 전문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진술 증거 문자 죽여버린다. 협박 문자죠. 그래서 전무법칙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오, 이거 몇 번 했냐 이것도. 2번 내고 3번 내고 맨날 내는 거죠. 자, 상태를 체크할 때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오. 그래서 옳지 않은 지문은 전문 증거에 해당한다. 2. 이것도 제 문제집 베낀 것 같아요. 진짜. 이것도 내가 맨날 1, 2, 3, 4번에서 이거 진짜 찾아올 수 순서별만 다르지. 이거는 사지 지문이 다 있는 걸로 이거 한번 제가 오늘 저녁에 몰래 오늘 술 먹어야 되는데 시간 나면 제가 찾아서 올려줄게. 이거 내 거 베낀 것 같아. 내가 시험 문제 보면서 37번도 그대로 내 거 베낀 것 같아. 진짜 내 전범이 갖고 와서 내가 촉이 좋은지 이 새끼들이 내 거 가서 베꼈는지 모르겠는데 야씨 베꼈으면 나한테 돈을 줘야지. 개새끼들 하루에 20만씩 받는데 이거 내 거 베낀 것 같아. 이거 38번. 점호법칙에 예외에 관해서 내가 뭐 그들하고 빙의했는지 모르겠어. 이거 내 거 베낀 것 같아 진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다툼이 있으면 판례함. 1번 A와 B가 개별 면담 대화 내용을 자 피고인 갑에게 불러주었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불러준 거예요. 비서관한테 그 내용이 기재된 업무 수첩이 대화 내용을 증명한 거 뭐라고 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 진술 증거이다. 진술 증거면 뭐예요? 310조 1항 또는 2항 310조 적용 사안이죠. 전문 진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술서가 아니고요. 이 대화한 내용 내가 전처를 죽여버렸다. 내가 뇌물을 줬다. 뇌물을 받았다. 라는 대화 내용을 증명하는 거 진술 증거로 사용된다고 써 있잖아요. 전문을 진술 증거로 사용한다. 전문 진술 316조 적용 사안입니다. 그래서 1번 X. 이게 좀 어려웠을 겁니다. 2번 자 조사자 증언이죠. 자 사경이 피해자든 피고는또 진술을 때 멀쩡한 상태가 있어야 된다. 5. 3번 피해자가 1심 법정에서 수사기한 진술조서에 대해서 성립의 진정을 부인한 취지로 진술했다. 출석 X. 출석했죠. 출석해서 진술하면 자 필요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3번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1, 3번 지문이 좀 어려워서 3번은 많이 썼을 텐데 3번도 출석했죠. 제가 출석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필요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했던 거잖아요. 5. 4번은 뭐 틀렸겠습니까? 구속적 부신조서는 최근에도 2번 나왔었는데 311이 아니고 315조 3호 이하에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옳지 않은 지문은 정답은 1번인데 아마 38번 좀 어려웠을 거예요. 증거 파트 37번, 38번 두 개 다 틀렸으면 전무법칙 다시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크하셔서 보시고 정답은 1번. 3번은 출석했으니까 필요성이 부정되니까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 이 쟁점이고. 자 39번 자유심증지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경찰의 진술조서와 공판정에서의 진술이 다르면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 5. 2번 호흡기하고 혈액검사 다르면 뭐가 정확하다고 했어요. 혈액이 더 정확하다고 했지. 5. 3번도 맨날 얘기하냐. 성추행 피해자가 추행 즉시 행위자에게 즉시 항의하지 않은 사정 피해 신고 시 성폭력이 아닌 다른 피해 사실을 먼저 진술한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하지 마라. 가해자의 관계에서 피해자의 구체적 사정을 모두 살펴야 한다. 6글자 성인지 감수성 피해자마다 행동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 했잖아. 이런 거 많아. 저번에 그 스케이팅 선수도 그 쇼트트랙 선수도 폭행당했다고 해서 나중에 얘기하잖아. 어떻게 피해자 입장에서 그 당시는 폭행이라고 얘기해도 나중에 이제 와서 막 합의하자고 하니까 얘기해줬지. 그래서 나중에 와서 실은 내가 그냥 단순 폭행당한 게 아니고 그 코치한테 강간당했다 얘기하잖아. 그렇다고 해서 신빙성을 바로 처음에 강간을 고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게 많다고 했잖아. 4번은 맨날 하는 거 아니냐. 다른 형사 판결의 확정 판결도 배척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수원 노자 상해죄 사건 했지. 배척할 수 없다. 이것도 뭐 매번 내는 거죠. 정답 4번이고 40번의 정답은 2번. 자 그러면 27번까지 형사법에서 형법에서는 많이 틀린 한계라고 치고요. 솔직하게. 그 다음에 28번
28번, 9번, 30번, 31번, 32번. 뭘 틀려야 되냐? 33번 좋아. 진짜 개수형 많아가지고 진짜 그날 내가 정신이 헷가닥했다. 좋아. 틀렸다고 치자. 그래. 32번. 33번 틀리고. 34번에 명예훼손죄 공연성 이거 엄청 틀렸으면 지금 할 말 다 한 거고. 35도 했고 36도 했고 37번도 맨날 했고 좋아. 38번 하나 틀렸다고 치자. 둘. 그 다음에 40번 사례형 좀 어려웠다고 치자. 잘라서 나와서 셋. 봐봐. 그러면 증거 파트 수사 증거 진짜 많이 틀려서 종합사례까지 틀려서 3개. 형법에서 1개. 4개. 많이 틀려요. 그래야지 역영해. 많이 틀려 4개인데 그래도 역영합격이라고. 그거 좋아. 남경 같은 경우 조금 공부가 좀 덜 돼 있다. 자, 그래서 총론에서 뭔가 총론 강론 뭘 틀려야 되는 거야. 모르겠어요, 진짜. 뭐 학설 준비 안 돼 있어서 뭐 7번, 8번 틀리면 이게 무슨 뭐 틀린 사안이냐. 위전착도 이렇게 쉽게 줬는데 8번. 12번. 내가 사례를 마크를 못했습니다. 시험장 가서 사례인데 아우 실행의 착수는 정범의 착수를 요하는데 이게 사례형으로 나오니까 내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12번 좋아. 봤어. 뭐 최신 판례 대비를 안 했습니다. 19번 6. 참 모르겠습니다.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3개 틀려도 남경은 붙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6개. 여경은 4개. 붙는데 지장 없죠. 최고치로 쳤을 때 우리가 최고로 진짜 이런 실수하고 저런 실수하고 했을 때 4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결국은 이 시험은 이렇게 내면 최신 판례 대비 안 하면 힘들어요. 최신 판례 마지막에 일주일 전에 깨작깨작 2주 전에 깨작깨작 해서 안 되고 당일년도 23년도만 하는 게 아니고 5개년씩 제가 뭐 성공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지금도 이제 좀 변했죠. 이제 학원가가 이제 제가 선도하고 가잖아요. 최신 판례 미리 한 달 전에 대비해 주니까 학원가가 이제 한 달 전에 대비해 주는 것까지 왔고 아직도 심지어는 최신 판례 뭐 마지막 주 해주는 선생들도 있는데 저는 5개년 최신 판례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아마 이제 23년도 24년도 1차부터는 5개년 최신 판례가 아마 될 거 유행이 될 거예요. 아차 싶었을 거예요. 이번 시험 겪으면서 또 아차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신 판례를 학생들한테 미리 대비해주고 문제화해서 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강의했다고 해도 애들이 못 찾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좀 변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또 적중 많이 할 거고 여러분의 리드에 맞춰서 열심히 강의할 겁니다. 열심히 강의할 거니까 꼭 합격하시고 조금 점수가 안 되신 분들도 저 믿으시고 열심히 가세요. 그럼 제가 진짜 반드시 24년도 1차에는 또 고득점으로 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총평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해설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좋은 결과인지 나쁜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좋은 결과이면 축하드리고 나쁜 결과에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내 수업 열심히 들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자, 다음에 뵙지 않고 강의로는 뵙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그렇죠. 자, 어쨌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